자, 이제 8시라 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 설명회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CPPG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러한 모임입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보안 컨설팅도 계속 해 왔었고, 현재는 이제 보안 사업팀 이제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솔데스크라든지 삼성 멀티 캠퍼스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 온마당에서 전문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별도의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CPPG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CPPG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우리 정보보호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보보호 자격증의 이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안 기사, 또 CPPG, 뭐 CPPF, 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있습니다. CPPG 같은 경우는 한국 CPO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따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CPPG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좀 유일하게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이 따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법에서도 우리 ISMS를 취득을 하려고 하면 이 CPPG가 1년을 어떤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CPPG를 많이 따시게 되고, 이번 강의에서 CPPG를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CPPG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ISMS를 미리 준비한다, 이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CPPG를 따기 위한 목적에서 더 넘어선 그러한 수준의 어떤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CPPG는 이제 국가 자격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간 자격증인데 국가에서 이미 개인정보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탕이 이 CPP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목표로 하면서 그 강의 자료 그리고 문제집 요거를 다른 데는 없는 그냥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작게 보여서 화면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요게 이제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CPPG를 따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3가지를 무조건 지키면 CPPG는 당연히 딴다. 그리고 그 CPPG 딴 이후에 넘어서는 국가 자격증도 앞으로 준비할 수 있고, 플러스로 ISMS-P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대 전략은, 첫 번째로는 이제 퀴즐렛과 지금 솔데스크 강의로 엮여지고요. 사실 퀴즐렛 프레지라고 하는 게 제가 만든 요 강의 노트인데요. 이번에
이 노트가 그 CPPG 1하고 2하고 두 버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페이지가 한 500여 페이지가 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알차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내용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퀴즐렛인데 이 퀴즐렛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암기 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사례집 지금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해석 사례집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암기 핵심 암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26단어 뭐 700단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퀴즐렛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퀴즐렛 같은 경우는 낱말 카드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낱말 카드처럼 보이는 게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퀴즐렛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560개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이시면 개인정보에 이해해가지고 1회부터 해서 그 오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옆에 보시면은 1회부터 한 60회 정도의 그 각각의 문제들이 있고 실제로 맞출 수도 있고 뭐 틀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솔데스크에서 제가 제시하는 요 자료를 강의를 잘 듣고 매일매일 퀴즈 풀듯이 뭐 게임하듯이 혹은 뭐 낱말 맞추듯이 진행하는 것과 실제 문제 한 560여 문제를 풀므로써 당연히 그 CPPG 합격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문제만 외워도 합격 기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60여 문제만 풀어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합격을 넘어선 준비, 그 국가 자격증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험에 대한 어떤 문제 구성은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CPPG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그리고 제도, 라이프 사이클, 보호조치, 관리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CPPG 구성 자체가 그냥 낱말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해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각각의 낱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의 어떤 관점은 메타인지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나누고 단락을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를 크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 개인정보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제도로 되어 있고
하나를 누르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마다 핵심 암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자에는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세트를 더 들어가면 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의 정의 안에 각각의 어떤 법에 대한 요소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QA가 있어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외워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추식련해서 추론, 뭐 싱글 아웃, 연결 가능성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게 시간 비용 기술에 대한 부분을 12기 이렇게 이제 외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또 이해시켜 드리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도표를 계속 이해시켜 드리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요 4단계로 구성이 되어서 설계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 수집 보유할 때는 어떤 동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항목마다 각각의 큰 대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그 상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수탁사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줄 것이고 요게 다 이렇게 그래픽처럼 이미지로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시험 과목, 요 글자로만 되어 있는 요 구성 자체를 제가 이미지화하고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사실 이제 CPPG를 따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자격증이 우리가 보유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크게 해볼게요.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률이 30%, 뭐 14%, 13%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사라는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사라고 하는 시험도 있고, 최근에 그 시습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요 자격증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갔죠. 별로 그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사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 우리가 또 목표로 하는 ISMS-P 인증 심사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실제로 그 인증 심사원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도 안 되는 수치가 이번에 뽑혔고, 아마 실기 시험까지 치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ISMS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CPPG 과정은 제가 봤을 때 한
30%에서 40% 이상 요걸 따게 되면 CPPG 공부를 하시면 아이스메스 인증심사원에 대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나의 그 급여를 좀 인상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그 정보보호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전문가의 어떤 평균 월급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요게 이제 그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그 평균 임금을 공포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2023년 올해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물론 뭐 이게 100% 동일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할 때의 평균 단가로 매기기 위해서 요걸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목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지금 많은 장려를 하고 있죠. 뭐 무료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가장 또 필요한 그러한 그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시초로 우리 이제 그 CPPG를 먼저 시작하는 게 첫 걸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솔데스크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그 솔데스크에서 진행되는 일자는 그 11월 2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별로 제가 1시간씩 이렇게 총 5시간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5시간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20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학원이나 다른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만 하고 말거나 아니면 책자만 나눠주고 말 텐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대1 개인 레슨처럼 여러분 강의를 하고 녹화도 될 거고 녹화 자료도 제공이 되지만,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우리 그 수강생 분들을 모셔놓고 1대1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거예요. 소통을 계속 하면서 매주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숙제가 어떻게 보면 미션이 될 것이고, 그 미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퀴즐렛도 매일 풀기, 그 다음에 프레지도 강의한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 확인하고 나가는 거, 그리고 그 클래스룸에서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둘 수 있고 강의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CPPG 합격을 위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강의 시작인데 12월 응시에도 충분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CPPG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도가 아주 높을 필요는 없고, 우리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퀴즐렛에 대한 게 한 1000문제 정도 있습니다. 퀴즐렛이.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
한 560년 문제가 있는데 560문제 한 2가지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가면서 또 강의 듣고 반복을 하게 되니까 한 달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12월에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당연히 제가 강의한 것은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고 녹화본은 1년간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전에 이제 제가 ISMS-P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PDF만 드리니까 책자도 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자료를 인쇄해 가지고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PDF나 우리 프레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뿐 아니라 책자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면 성착순인데 비대면도, 예,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오셔야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내용도 얘기해주고 또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니까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죠. 그리고 바로바로 또 수업 한 번 끝날 때마다 대부분 막 물으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물으러 오시면 제가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강의 잘 듣고 문제 잘 풀고 매일 그 퀴즈렛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평상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클래스룸을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룸에서 1대1 문의도 가능하고 공지 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클래스룸에서 제가 매주마다 미션을 주기 때문에 미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주마다의 어떤 미션을 이루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한 회당 제가 20문제씩 넣어놨습니다. 그걸 미션을 처리하면서 진행하고 할 수 있고 또 뭐 1대1 문의나 이런 것들도 그 퀴즈렛 클래스룸에서 가능합니다. CPPG를 시험 없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방법은 없죠.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네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뭔 질문이냐면, 나이도 많으시고, 정년퇴임 하셨는데, 자격증 취득하고 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아까 뭐 연봉을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취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안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하고 인터뷰를 하면 CPPG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안 기사가 있다든지 있으면 당연히 더 쳐주죠.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할 것인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55세입니다. 55세고 뭐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떻게 보면 정년 은퇴가 아니죠. 정년 퇴임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고 퇴직금 받고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라고 하고 본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CPPG부터 시작하셨어요. CPPG, 알스메스, 그 다음에 피아, 그 다음에 보안 기사까지 이렇게 따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좋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 기존의 다른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고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뭐 당연히 그 실력이, 그러니까 공부했던 그 한 몇 년간의 어떤 실력이 지금 발휘하고 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책. 예, 네, 제가 저의 지인이고 친하신 분이죠. 김장준 기술사님. 그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적인 부분은 저하고 당연히 좀 제 책이 더 좀 많고 좀 중복도 있으실 거고요. 그 문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분이 또 낸 어떤 문제 형태도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웬만하면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560여 문제만 풀더라도 충분히 CPPG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CPPG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 답답형이라고 본다면 뭐 한 2차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근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 뭔 얘기냐면, 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률적 해석을 마음대로 뭐 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내느냐? 여러 가지 그 사례집들이 있어요. 해석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용합니다. 제가 지금 그 560여 문제가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집이라든지 해석집 이런 것들에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제 문제에 이렇게 담아 넣었기 때문에 그것만 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그 문제를 뽑을 때 좀 애매한 것들 위주로 많이 뽑았거든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문제에 좀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를 순수 온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오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우리가 별도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발송으로 받아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30분에 마칠 건데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소 제가 막 생각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축구 있잖아요, 축구. 여러분 그 8시에 축구가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또 듣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정말 요 시험에 진심인 분들만 또 이렇게 모이신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진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게 뭐 물론 뭐 학생들은 좀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장인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싸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회사 업무에 지치였는데 뭐 또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이를 위해서 혹은 학습에 대한 어떤 복습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봤습니다. 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인가요? 그분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중에라고 합니다. 나중에 할게. 혹은 다음 내년에 할게. 이게 제일 싫대요. 그 반대말은 당연히 즉시죠. 즉시. 여러분 지금 제 강의에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즉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당연히 자격증 하나 취득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그 CPPG가. 왜냐면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 한 그래도 40% 정도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또 제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90% 이상은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그냥 자료만 던지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클래스룸에서 실제로 공부하는 것들을 제가 지켜보고 점수도 매기고 1대1 소통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드리면서 체킹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 그 11월 달 요 한 달 동안 빡세게 하면은 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요 이후에 또 아이스메스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저하고 같이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즉시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그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PPG를 시작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또 관련 분야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PPG가 하나의 정보 보안을 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따심으로써 뭐라고 그래야죠? 뭐 자신감 이런 것들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자격증은 시사도 괜찮습니다. 시사는 좀 비싸긴 한데 한 100만 원 정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좀 쉽기 때문에 좀 취득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신감을 좀 가지는 관점, 그리고 그 시사가 약간 정보보호 관점은 아니긴 하지만 정보보호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가겠다 이러면 PR라고 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험을 좀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와중에 또 그 아이스메스 P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CPPG를 시작으로 해서 한 2, 3년간은 네, 열심히 좀 공부해서 자격증 한 3, 4개 따봐야지 이런 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5세의 제 지인분 그렇게 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면 따라오시면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각각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우리 솔데스크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또 남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별도로 관리하는 그 수강생을 관리하는 그 장표가 있습니다. 그게 1위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